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노인 학대가 늘고 있습니다. 경남은 이틀에 한 번꼴로 노인 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외여행할 때 숙소나 항공권을 예매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예약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가 늘고 있고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경남의 319개 기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1,83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학대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노인 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김모 할아버지는 무려 21년 동안 산속 움막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2년 전 마을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 망상이 의심되는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분인 건 맞는데 그래도 좀 지역 사회 안에서 좀 이렇게 좀 관련된 자원들을 투입을 해서 조금 원만하게 관리를 했으면. 80대 이모 할머니는 10년 동안 아들의 집 창고에서 살았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적으로 부양하긴 하는데 여러 갈등 때문에 창고에 어머니를 모시게 됐다는 겁니다. 아들이 좀 짊어져야 되는 몫이다. 이렇게만 이렇게 가족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 아드님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게 학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남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만 1,200건이 넘습니다. 신고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5년 전인 2014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신체 학대와 방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노인 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현재 경남에는 창원과 진주 두 곳에만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설립돼 있습니다. 그나마 학대 피해 노인 쉼터는 창원에만 운영되고 있는데 학대 피해 어르신들을 일정 기간 보호해주고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 문제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을 통해서 노인의 인권 보장과 안전을 담보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할 만큼 노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을 계기로 주변의 어르신들이 혹여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세심하게 둘러봐야 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산업, 특히 지역방송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침체된 지역방송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에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 해 40억여 원, 39개 지역방송사에 돌아가는 몫은 1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황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1억씩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 그게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늘리려는 시도는 번번이 막혔고 일부 기금은 엉뚱하게 쓰여 발전 기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발기금 중 특정 비율을 지역방송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부 광고나 협찬을 따낸 방송사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무임승차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0% 뛰는 거는 이거는 어떤 면을 위헌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역방송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역방송에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활력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별도의 기금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또 현재 유명무실해진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개선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현재 일부 경남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함양, 산청 등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늦은 오후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가 밤사이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쌀쌀하다 싶을 정도로 볼에 와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낮에도 선선한 가을 날씨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예년보다 기온이 최대 6도가량 낮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5도, 진주 1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1도, 진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3도, 양산 1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0도, 함안 20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2도, 산청 13도에서 시작하며 약간 쌀쌀합니다. 낮에는 거창 17도, 합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0년 넘게 활동하며 지역을 넘어 세계 무대를 누비는 소떼패 사물놀이 예술단. 경남의 단출한 사물놀이패가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후원자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지역 예술단과 지역 기업의 오래된 이야기를 소수 의견이 전해드립니다. 예술단은 1987년 창단하여 국내외 공연과 기획공연, 국악교육사업, 동호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과 공연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30년간 인연을 해주시고 저희 소떼패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계신 저희 소떼패 상임부장이신 이창일 어머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1985년도에 우리가 오민재 연단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창원이 전통문화에 불모지였습니다. 우리의 소리와 춤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제까지는 우리의 전통 예술을 보급하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능력이 있고 길을 갖고 있는 보답니다. 후원을 하고 지원, 우리의 문화를 계속 보호하겠다. 그러한 취지와 목적하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후원을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웅정한 대관에서 구경을 하니까 보다 좀 더 감명이 깊고 공연을 보면서 힐링이 될 정도로 기회를 느낄 정도로 너무나 감명 깊은 공연이었습니다. 강산이 그러니까 3번 변했죠. 그 고모님을 저희들이 만나서 연습장도 없었는데 연습장도 마련해 주시고 또 악기들도 사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함을 해서 또 프로페셔널이 됐고 그래서 국가단체에서 경상도 사람으로서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됐죠. 그래서 아주 살아가는데 저희들한테는 큰 은인이시고 우리의 전통 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창원시 하인 모십니다. 우리의 전통 예술은 우리 민족이 본이 담겨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기업이 후원하는 것보다 지자체 차원의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과 지원이 뒷받침됐을 때에 전통 예술
그것이 개선 발전되고 또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2019년 망향제와 반국 애국 포로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오늘 오전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열립니다. 제14회 대한민국 실버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진주시 남강 야외무대에서 열립니다. 2019 주민 밀착형 복지장터가 오늘 오전 창녕군 남지 전통시장에서 열립니다. 2019 합천군 초중학교 육상대회가 오늘 합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숙소나 항공권을 예매할 때 해외 온라인 예약 대행 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본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막상 숙소에 가보니까 바퀴벌레가 득실 거내는 사례까지 있었는데요. 해외 업체다 보니까 환불과 같이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복도에 죽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숙소 출입문 앞뿐 아니라 부엌에도 가구 틈 사이에도 바퀴벌레들이 여기저기 흉측한 모습으로 널려 있습니다. 지난 6월 태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장모 씨 가족이 숙소 문을 열자 벌어진 풍경입니다. 놀래가지고 상을 이렇게 맨발로 밟으니까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함도 좀 질렀고. 해외 온라인 숙박 예약 업체를 통해 찾은 숙소였지만 침대에까지 벌레들이 득실거려 결국 숙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You don't want to stay. You don't want us to do anything else, and you want us to just, check you out and then refund the money. 문제는 국내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3박 일정으로 11,250바트, 한국 돈 44만 원을 지불했지만 환불된 금액은 6만 6천 원이 전부. 장 씨 측은 오히려 예약 후 방문하지 않았다는 노쇼 통보를 받는 등 한 달간 업체와의 씨름 끝에 환불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여행을 여러 번 횟수로 따지면 여러 번 나갔는데 이렇게 당하긴 처음이에요. 저희도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했거든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글로벌 항공 숙소 예약 대행업체 피해 건수는 1,300여 건. 전년도와 비교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환급을 해주지 않는 등 금전적 피해 사례는 4.3배나 늘었습니다. 이런 해외 사이트를 직접 이용해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분쟁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국제거래 지원팀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약 전 환급과 보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증거물을 남겨야 합니다. 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업체가 국내 조치에 응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제 피해 구제는 어렵기만 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울산이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으로 판가름 날 전망인데요. 무난하게 지정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전국 경제 자유구역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 울산이 지정되더라도 성공을 예단하기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지정을 신청한 울산경제자유구역. 수소산업 거점 지구와 전기와 수소 협성어인 일렉트로겐 오토밸리, 유니스토와 KTX 역세권 등을 포함하는 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 융복합 지구, 동북아 오일 가스 지구 등 5개 지구로 구성됩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입주 기업에게 다양한 부담금 감면과 규제 특례가 제공되고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설립이 허용됩니다.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기업 경영과 기술 분야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정 평가를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 예비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예비 지정이 되면 큰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식 지정됩니다. 울산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전국의 경제 자유구역은 현재 7곳.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을 보면 국제도시로 인지도가 높은 인천이 전체 유치액의 90%에 육박한 반면 충북과 황해,
동해안권은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새만금 군사는 개발이 더디다는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울산은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 인프라가 뛰어나고 이와 연계한 신산업을 추진하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가 수도권 위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공을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울산은 외국인 거주는 물론 의료와 교육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경남 319개 기업에서 1,838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기업과 구직자의 맞춤형 취업 알선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체 구인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4,200개 기업 중 319개 회사가 신입사원 1,599명, 경력사원 139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용 분야별로는 생산직이 1,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관리직이 205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유성엽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혁신도시 이전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경남 혁신도시 10개 공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주택관리공단이 40%로 가장 높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28.6%로 전국 평균인 23.4%보다 높았으며 반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1.8%,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6%로 낮았습니다. 특히 가장 큰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의무 채용 대상인 352명 가운데 지역 인재는 65명을 선발해 18.5%를 기록했습니다. MBC 경남은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라디오 드라마 79년 마산을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20여 분 동안 표준 FM을 통해 경남 전역에 방송합니다. 20부작의 79년 마산은 1979년 10월 유신을 종식시킨 시민항쟁을 조명하며 항쟁의 주역과 유족 등 27명의 육성 인터뷰와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 이번 라디오 드라마는 지난 2009년 종료된 MBC 라디오 드라마 격동 50년의 작가와 성우 등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남 지역 고등학생 수가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지역 학비 미납 고등학생은 57명으로 지난 2016년 10명에 비해 4.7배 증가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교육부는 조선업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경남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정부 지원과 별도로 소득에 상관없이 확대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 지원 대상은 연령 제한은 없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경상남도는 기존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도내 만 44세 이하 난임 가구에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체외 수정 7회, 인공 수정 3회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은 난임 부부에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